안녕하세요. 토지공장입니다. 토지 투자 언어 시간이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언어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익숙해야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꼭 잘 기억하셔가지고 이 언어를 자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투자를 연결되고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분들과의 대화가 투자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되면서 정보의 옥적을 가릴 수가 있죠. 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정보가 진짜인지 쓰레기인지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언어부터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 농업 경영체 등록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임업 경영체 등록했고, 직불제, 임야 직불제 얘기, 그다음에 산지 직불금 했고, 그다음에 공익형 직불제 얘기도 했었고, 효능 직불금 계산하는 것도 했고, 근데 요게 또 하나 빠졌더라고요. 요게 농민수당. 농민수당은 또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거냐? 같은 거냐? 이렇게, 그렇게 있죠?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같은데, 같은 거냐? 그래서 농민수당까지 한번 정리해야 직불금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농민수당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제 바로 농민 이렇게 나오죠? 농민수당, 공무원 직불제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으니까 됐고, 오늘 농민수당 얘기를 주로 해볼게요. 농민수당 얘기를. 농민수당을 아시나요? 용어조차 낯선 농민수당. 올해부터 전라남도 등에서부터 2020년이죠. 그 올해부터 전라남도 등에서부터 시행됩니다. 국내 전체 농가의 58%에는 57만 가구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농민수당은 가구당 연 60만원씩 주입니다. 직불금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처음 선보인 곳이 낙금마을 해남이었습니다. 해남. 여기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해남에 어떤 기사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해남에서 출발한 농민수당 어느새 전국구 현금 복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됐는데 어느새 대한민국 수단 천국이 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지난해 6월 언제입니까? 2020년이니까 2019년이겠죠. 2019년 전남 해남에서 전국 최초로 지급된 농민수당을 한 농민이 수령하고 있다. 지역화폐인 해남 사당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농협을 통해서 개별 농가에 지급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농민수당 도시민들에게는 생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며 국내 전체 농가인 58%는 57만 가구, 58만, 연 60만원 안팎이다. 안팎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농민수당을 처음 선보인 곳은 지난해 7월 2019년 해남금 70석을 예산되어서 1만 2,857가구에 두 차례 걸쳐서 60만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했다. 그래서 전체 가구가 37%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다. 있겠습니다. 농민의 환호와 지자체의 포퓰리즘 맞물리면서 해남군의 벤치마킹 농민수당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남 이거 보면은 전라남도 올해부터 농어민 수당을 신설해서 아예 전라남도죠. 그래서 24만 가구에 60만 원 지급한다. 전체 예산은 1,459억 원이고 충남 농어민 수당도 있고 전북 농민 공익수당도 있고 같은 거죠. 충북, 강원, 남도 비슷한 제도를 준비 중이다. 막 1인당 경기는 5만원이네요. 월 60만원이네. 그러면 충남도 월 전북을 한꺼번에 전남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전국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농민수당은 지속되기 어렵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에서 받은 교부금이 청년보다 많아 1,000억 원의 뭐 잉여금이 있어서 요새 집행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600만 원 사면 연 80만 원 생긴대요. 600만 원, 80만 원 수익률이 얼마야, 이거? 그쵸? 600만 원 사면은 어떻게 된 거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600만 원 사면 1년이면 얼마예요? 그렇겠죠? 그럼 그 수익률이 얼마죠? 거의 10% 넘는데요? 12%, 13%, 12% 되겠죠? 그것도 이제 한 몇 년만 받으면 600만 원 있고 한 5년 받으면 400, 한 8년만 받으면 원금 회수하네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죠. 농민수당이 지급된 이후 300평, 400평 안팎의 론을 구입한 등으로 청장이 늘었다. 이거를 농민수당이 지난달 해남군에서는 만난 것은 이같이 1000평방부터는 농민을 인정받기 위한 최우선의 경제하면서 이 정도 농지만 확보하면 한 해 60만원 농민수당에 20만원의 여성 농민, 여성은 좀 더 주는 거죠. 지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요만한 땅을 사가지고 600만원 투자하면은
13% 이상 수익률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얘기죠. 이것 때문에 또 1,000평만 농업을 내기 위한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어요. 이렇게. 왜냐면 수익이 되니까. 그죠? 영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한 해남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농민수당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반응을 들을 수 있었다. 비농업은 위해서는 비판도 만만치 않죠. 인기 위주라 이겠죠. 분홍도 받으니까.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대부분 생활필수품과 농업 관련 기자가 구입에 쓴다고 답했다. 근데 박희배 씨는 뭐 농민수당이 나오면 장터가 있는 여기 가서 구입한다. 농봉기인가 가서 뭐 농자들 구입이 많다. 필요도 있다. 농민수당을 도입한 인기도 높았다. 그래서 그 군수라고 해서 엄지손가락 치우고 했다. 그래서 월급을 전에 받는 것도 또 도입하고 이렇게 했죠. 하지만 해남 업무를 오자 또 읍내로 오니까 상반된 이해가 나옵니다. 식당을 경영한 농사 안 짓죠. 경영 박모 씨는 토지를 좋아 농업 생산성이 좋은 해남에서는 한 해 수억 원을 수익을 올리면서도 농민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면제받는 분홍이 적지 않다. 농사를 짓는다 이유로 어디까지 지원하느냐? 그럴 수 있죠. 농촌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농가 평균 소득은 4,400, 5,000, 4,500만 원 되네요. 또 전체 농가의 3분의 1이 고수입 흑자 농가 평균 수입은 1억은 넘습니다. 이건 갈수록 큰 격차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지원만 계속 부업으로 농업을 하면 각종 혜택을 받는 일도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니까. 아주 상속받은 농지 중 일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하고 농민수당 받을까 생각 중이라고 하고 농민수당은 농업 외 수입이 연간 5천만 원 넘지 않으면 농업에서 그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더라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농업에서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더라도 해남군청은 뭐 막기 위해서 뭐 했지만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해남 얘기입니다. 지금 그 금액으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 파급 요건 아직 그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수당의 지역 상품권으로 흘러가는 추지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지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파마하고 가신 분도 있고 매출도 대형마트 모두 여러 가지 있다.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상품권 꽝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부작용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크다. 그래서 제조 자립도가 있고 어떻게 전람도 나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니까 해남에서 제일 먼저 농문수당을 시작했고 장단점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남에 나오죠. 그래서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면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에 20만원의 여성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돈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 내용이 기사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기사 내용이 그대로죠. 그래서 재테크 변질된 농민수당 있고 그냥 그 해남 가보니까 구입이 늘어나고 주변 땅을 공작한다면서 건축 수급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죠.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뭐 경기도는 월 50만원, 연 60이죠. 이건 달달이 주는 겁니다. 충남은 월, 농업 이름은 틀리죠. 농업민수당. 그 다음 전북은 농민공수당, 연 농업민수당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이고요. 보편제 복지에서 사각지대는 늘 있습니다.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농민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면제받는 분홍이 있다. 그래서 평균 수입은 1억 4천만 원 됐습니다. 2020년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예전 농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 6차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농가 수입이 예전 같지 않아요. 물론 이거 빈부차가 있어요. 빈부 격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게 빈부차가 있다는 얘기죠. 6천 시대를 되다 보니까 농가로 수익을 내신 분이 수억은 모르겠고 억대 농가가 많이 탄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억대. 겠죠. 그래서 결코 농업인이 결코 소외되는 산업은 아니라는 거죠. 6차 산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됐죠. 이렇게 막 주변이 많이 볼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분홍도 받는 농민수당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아무리 뭐 그 농민수당은 농업의 수익 연간 5천만 원 넘지 않으면 뭐 많은 수익에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도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받으면은 기초수급을 탈락되는 거죠. 정작 빈곤층은 농민수당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2020년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완이 됐겠죠. 보완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에 저소득층은 오히려 불이익이죠. 항상 이런 게 문제였잖아요. 상대적인 불만이 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도 수령을 거부한 겁니다. 왜? 이게 탈락되니까.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일정 기준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가구에 생활비를 비롯해서 주는 겁니다. 월 소득 올리는 가구가 대상이죠. 이하의 소득을. 문제는 농민수당을 비롯해서 지방자치가 지급하는 현금세 복지 역시 수입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은 안 주는 거죠. 근데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만큼과 보조해준다는 수입만큼 지원금과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붙었다고 받았다가는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많이 이제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또 그대로 탈락된 데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금액을 상충해서 이거를 별도로 본 데도 있다는 얘기죠. 이 같은 문제는 직장 직업이나 연령층을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현금성 지원을 하는 현재 복지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청년남초에도 청년 배당제 시행했을 때도 기초생활시급 청년 45명이 포기한 거죠. 그런 식으로 똑같은 현금성 복지라도 어려운 계층 한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현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 기초생활수급 현장에 포함되지 않는데 보건복지가 통해서 뭐 이런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뭐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하면은 포함되지 않지만 전체 대상적으로 하면은 또 불이익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읽어보는 이유는 만약에 농민수당 검토한다면은 다른 수당도 뭐 초과되면서 이게 불이익이 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료도 불이익이 될 수도 있나. 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그래서 항상 늘 얘기하면 이런 거는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은 또 다른 거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퍼즐 맞추기가 중요한 겁니다. 복합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복합적 사고 방식. 복합적인 사고력.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곤층이 아닌데 복지정책은 뭐 다른다. 그래서 많이 보완되는데 아직도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데를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농민수당을 받으면 기초생활 대상된다고 나왔죠. 상실하는 거 있죠. 보편적 복제 사각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농업직불금도 이제 늘렸다고. 농업직불금 지난 시간에도 계속 했는데 보면은 늘렸죠. 그래서 농민지원 갈수록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해남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뭐 복지제도들, 출산수당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해남이 많이 발빠르게 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뭐 농가에 지원되는 혜택금 직불금 이외에도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안전자금 이런 게 있죠. 기본적인 농업민 수당, 뭐 개발 안전기금 이런 게 예산이죠. 기반정부 직불 지원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혜택이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또 소득세로 사실상 면제되죠. 이것도 이게 왜 면제되는지는 정규 과정에서 상당히 나옵니다. 알겠죠? 그 판매에서 올리는 수입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요거 이 말뜻의 의미도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이 말뜻의 의미도 알아야 되겠죠. 15억 원이 넘으면 소득세 나온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촌으로 이전된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혜택이 이제는 이런 혜택들이 보면 많이 있는데 뭐 어떤 세금 없고 뭐 안전기금도 주고 뭐 이렇게 주고 있죠.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 경영체 등록은 필수죠. 예전에는 이런 혜택을 줄 때 뭘로 어떤 걸로 준비했냐면 농지 원부를 보고서 판단했어요. 그래서 연보를 하다 보니까 이 가짜 농부도 많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요게 이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요게 등록이 돼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만약에 투자를 해서 보유한다. 농지를 매수했다. 반드시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직불금 제도가 올해부터 2020년부터 변경된다고 했죠. 이건 이전 기사고, 그 다음에 지원 대상에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 수당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수당 액수 늘리고 지급 대상 농가 확대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최근 기사인데 이게 여기 보니까 2023년 6월 22일이죠. 이제 농민 수당을 액수를 늘린다고 합니다. 농가도 확대해야 되고 점점 이제 농촌 사회에서 늘린다는 거죠. 전국 도단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특광일시도 추진 계획에 있고요. 여성농업 배제 없이 지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있죠. 2019년 한국기초단체 등장한 농문수당 해남이죠. 불과 4년 만에 전국구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그래서 하지만 농문수당 도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급 대상과 지급의 확대 등을 위해서 활발히 이루어진다.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상. 해남에 처음 도입된 농문수당은 전남대로 확대되는 최근에 대다수 광역 전체가 혜택한 정책이 됐다. 도단에서는 모두 도입 완료됐고 특광시에도 이제 한다. 대전도 이제 도입 움직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농가나 농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직접 지급한다는 점 다르다. 보통 차주식을 부담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연 60만 원 보통. 그렇죠? 충남도는 농가당 8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년부터는 또 줄어들었죠. 예산이 적으니까 1인 가구는 종전시가 80만 원 주고 저희들은 한 명당입니다. 그러면 40만 원 주고 부부가 하면 80만 원 받고 좀 틀리죠. 경기도는 60만 원 주는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하죠.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데 요건이 되면은 받아야 되겠죠. 근데 기준을 보면은 이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기준 이제 대부분 농업 경영체 등록이죠. 그 강릉에서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1년 이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격이 되는 반면 전북도는 2년. 틀리죠? 울산시는 기본형 공익지금 수령자가 직업을 준비 중입니다. 축산농가는 또 제외된다. 뭐 이게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농문수당이 있다는 것만 알고 농문수당을 대상이 되는지는 기억해야 되겠죠. 어디 농문수당 우리는 농문수당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으로 해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숙제도 많다. 우선 지원대자 진짜 농민을 해야 되는데 가짜 농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농지 문제를 경영체 등을 못해 실제 농사를 지어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짚불개 대상에서 지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120만 수준으로 확대. 120만 원까지 올라가네요. 확대되고 농가가 아닌 농민별로 지급해. 집이 아니고 농업인별로 지급해 여성농이 배제되지 않게. 관건은 재정이죠. 그래서 연 4천 농가가 있지만 재정 문제다. 그래서 농민수당은 뭐 그렇게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공익지불과 교통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비슷하죠. 농민수당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교통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공익지불자가 면적 비례로 지급되고 통액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농민수당은 그 빈틈을 메우며 그래서 서로 독자적인 필요성을 갖고 있다. 이게 각자로 움직여야 돼요. 알게 모르게 빈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중부역도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구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농민수당을 예산을 한다, 계획할 때 있다, 이제 중복 투입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무슨 내용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까요? 아, 내가 만약에 농지 투자했을 때 농지를 보유하거나 투자하거나 농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 농민수당도 있구나. 농민수당도. 그쵸? 직불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 다 도입했잖아요. 단지 이제 차이가 있는 건 금액가랑 조건, 자격 이런 게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농민수당이 있다는 거는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그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서 농민수당이 있다는 것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 되겠죠. 그러니까 농민수당에 대해서도 얘기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농민수당 얘기를 위에서 쭉 봤습니다. 농민수당을 아시나요? 자, 우리도 하나 참고적으로 잘 기억했다가 뭐 수당이 되면 혜택을 받는 게 맞죠. 이게 맞는 거 맞습니다. 이런 것 수당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공익지분제하고 농수당까지 모두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 실전만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니까 차근차근 잘 보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 가지고 또 하나씩 투자 언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